음, 그래. 내가 이제 일 처리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건물주가 세입자 상대로,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 할 때 이제 세입자들이 명도 계약 기간이 다 끝나고 종료됐는데, 음, 안 나가고 그냥 버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뭐, 소송이야 이제 소송해가지고 판결 받아서 내보내면 되는데, 음, 소송이란 게 뭐, 기간이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2년 이렇게 길게 걸리는데,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임대료, 네, 차임 이런 것에 대해서 세무 처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나도 뭐, 내가 세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음, 명백하게 답은 못 해드려서 이번에 한번 정리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네, 그게 일단 이렇게 해볼까? 그, 세입자들이 이제 명도 기간 도중에, 네, 소송하는 도중에 네, 월세를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필요에 따라서,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아예 안 내고 무작정 이게 버티기로,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경우를 나눠가지고 이제 첫 번째 경우, 네, 월세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음, 내가 건물주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 그거 받아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셔. 네, 그 사실 뭐, 경제적으로야 이제, 그, 어, 어차피 뭐 이게 임대 사업자들이시기 때문에 네, 돈을 받는 게 좋잖아. 네, 돈을 안 내고 뭐 보증금에서 까나가게 되면 나중에 음, 그게 다 보증금이 다 탕감돼 버리고 다 없어지고 하면 이제 결국 손해가 돼 버리니까 네, 그거를 이제 어, 임대를 준다고 그럴 때, 명도기간 도중에도 네, 임대를 네, 준다 그럴 때 받으면 좋은데, 근데 네, 한편으로 이제 이분들이 불안한 게, 네, 이거 소송이고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돈 받게 되면 혹시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그럴 때는 내가 받으라고 하시고, 네, 왜냐면 우리가 기간 끝나도 또 임대차 종료돼도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거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쪽으로 받아도 전혀 그 문제는 없는데 음, 다만 이제 그거를 그 받게 되면 나중에 이게 내가 월세를 줬더니 그쪽에서 받고 음,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됐다. 네, 그래서 네, 결국은 임대차 기간 연장하는 것에 임대인도 동의를, 동의했다. 네, 그러면 이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렇죠. 그 오해만 불식시킬 수가 있으면은 네, 받아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거든. 그래서 네, 네, 그 불식시키는 방법으로는 뭐 월세 이게 돈 보내오는 거 네, 이게 네,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네, 계약 기간은 끝났지만 부당이득으로 음, 내가 받는 거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한다. 이런 정도로 뭐 문자를 보내시든지 네, 아니면 통보서를 하나 보내시든지 그렇게 하고 이제 받으라 그러거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렇게 만약에 월세, 이제 월세조로 네, 또는 부당이득조로 이렇게 주는 걸 받았을 때 음, 이제 세무 처리 네, 이런 걸 네.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해서. 그, 일단은 이제 세법상으로는 음, 그 이제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을 하면 음, 그 소득이 이제 과세 대상 소득이냐 아니면 음,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냐에 음, 대한 구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음,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 이제 또 이제 그게 그 부동산 임대 용역의 연장으로 인한 음, 임대 소득이냐 음, 아니면 뭐 어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성격의 음, 기타 소득이냐 음, 또 이렇게 구분될 수도 있고 또 음,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면 이제 아예 소득이 아닌 걸로 과세 대상 소득이 음, 아닌 걸로 또 빠질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별로 이제 그 이게 어떤 소득에 해당될 건지를 이제 미리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명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나고
예. 음, 그 명도 소송 중인데 이제 상대방이 임대료 형식으로 돈을 보내왔을 음, 경우 음, 그렇다는 거는 이제 임차인이 계속 그 이제 부동산을 점유를 하고 음, 본인은 이제 임차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겠죠. 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이제 명백하게 음, 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분류가 되어질 것 같고, 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임대 수익을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음, 예, 이제 관련된 정상적으로 이제 임대소득이 발생한 기간처럼 음, 부가세도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도 끊어줘야 되고, 예, 음, 그런 그 사후 처리, 세무적인 사후 처리를 해야 될 것 음.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예, 그 이제 그 임대인들이 이제 세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그 돈을 받았는데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또 끊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 질문하시는 분이 많더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세금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끊어줘야 된다. 그게 답인 거지. 그렇죠. 이제 그 원래 정상적인 임대 기간 동안에처럼 이렇게 월세가 계속 오고 있다면, 어, 음,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계속 임차 건물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음, 그러면 일단 세무적으로는 임대 영역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음, 이제 민법상으로 이게 음, 이제, 계속 임대차 기간의 연장이냐, 어, 예,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예, 음, 세무상으로는 어떤 임대 영역의 대가다. 음, 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어,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음, 또 판결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음, 이렇게 했는데, 음,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는 거에 동의하는 거 아니냐. 음,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음, 세무상으로는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음, 임대소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돈들은 음, 그렇게 처리해 주면 되고, 네, 만약에 이제 그 반대로 네, 그 세입자들이 월세를 안 낸다, 돈을 안 낸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증금에서 자꾸 이렇게 까나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음. 그때는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는? 이제 이 경우가 이제 실무상으로는 이 경우가 제일 쟁점이 많은 케이스가 되겠죠. 어, 왜냐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뭐 이제 임대 기간이 지났고 어, 나가라고 했는데 음, 예, 이제 거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명도 소송을 걸고 뭐 그리고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음, 나중에 이제 어쨌든 뭐 소송 결과의 판결이 날 거잖아요, 그죠? 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과세소득이 이제 이게 과세소득의 구분이 결정이 될 텐데 음, 이제 그 이제 중요한 거는 판결문 내용에 따라서 이제 그 과세소득의 구분이 될 거예요. 근데 판결문 내용이란 게 뭐, 예를 들어서, 그, 가장 포멀한, 네, 가장 일반적인 그런 판결 내용을 보자 그러면, 네, 뭐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그냥 세입자가 자기 편의에 따라서, 음, 예를 들면, 뭐 합의금을 명도비를 요구한다든지, 네, 또는 어디 갈 데가 없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네, 해서 자기 편의에 따라서 그 명도를 안 해줘서, 네, 그 보증금에서 그 있는 기간까지 얼마를 빼고, 음, 음, 나머지 돌려주고 명도하라라고 하든지 음, 아니면 보증금이 아예 다 까져가지고 네, 얼마를 더 받고 명도하라 네. 이렇게 하든지 이런 정도의 판결이 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게 이제 그 아까처럼 그 명도기간 도중에 세입자가 월세를 내게 되면은 일단 뭐랄까 법리적으로는 우리가 민사적으로는 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데 네, 비록 민사적인 부당이득 반환 개념이긴 하지만 음, 어쨌든 그 외관상으로는 적어도 이제 그 사용 수익, 음, 그지? 사용 수익이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용역의 대가 비슷하게 해서 돈을 주고 하니까 네, 네, 그거는 이제 임대소득처럼 세무치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돈을 안 주고 이제 뭐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 정상적인 임대소득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이잖아, 그지? 그렇긴 해도 이제 부당이득이라고 아, 하는 거는 그 말 표현 자체는 이제 음, 임차인이
예, 이제 불법 점유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서 이제 음, 돌려받겠다. 음, 라는 의미인데, 그는 음, 임차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고, 음, 만약에 임대인 입장에서 본다면, 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그 계약 기간 이후에 뭐 다른데 이렇게 다른 임대차 계약을 못하고, 음, 예, 뭐 그렇게 되는 기간 동안에 어떤 피해를, 예, 음. 손해배상 형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예, 법리적으로는 그게, 그러니까, 임대차 종료 이후에 음, 세입자가, 임차인이 그걸 그대로 머물면서, 음, 어, 있으면서 발생하는 부분은 음, 법리적으로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도 되고, 음, 그 다음에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도 되거든. 예, 두 가지 다 가능해.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세무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 받지 그러니까 않고 그냥 나중에 뭐 판결에 따라서 정산해버리는 이런 구조에서. 그렇죠. 이게, 예, 아, 어쨌든 그 뭐 세무적인 그 뭐 심판례나 이런 걸 보면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 진행 과정에서는 어떤 이제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이제 수령하게 될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그 성격도 좀 아직 모호한 상태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송 진행 기간 이제 판결을 통해서 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기간 동안은 과세 문제는 없어요. 어, 예, 과세 문제는 없는데 이제 어. 판결 실제로 어떻게 보면 받지도 않았으니까, 그지? 그렇죠. 예, 예. 그 아, 판결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날 텐데 음, 그 이제 세무당국에서는 그 판결문 음, 내용에 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임대인의 이렇게 명확한 그 피해 사실, 음, 이런 피해가 있었으니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책정하고 음, 뭐 이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이제 적시를 하지 않으면 음, 예, 대부분 이제 임대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무당국이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이런 부분은 과세할 수 없는 소득이 는 거고, 예, 그다음에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이 개념이 아닌 다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세무당국에서는 좀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보다는 다른 걸로 생각을 하려고 할 경향이 있지 않겠어, 그지?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제 임대 용역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음, 그 판단이 이제 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음, 계속 점유를 하고 있고 계속 사용 음, 수익을 하고 있어서 음, 임대 수익의 연장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임대소득인데 음, 설사 임대소득으로 이제 분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음, 이제 우리 기타 소득에 보면 음, 그 위약금이나 음, 손해배상금도 기타 소득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임대소득으로 과세한데도 기타 음. 소득으로는 과세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지? 그런데 기타 소득에서 이제 유일하게 빼주는 음,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음, 본인의 피해액, 예, 아, 피해액에 상당한 부분은 이제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 말하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나 음,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으로 음, 과세되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음, 소득으로 분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심판례라든지 이렇게 보면 음, 첫 번째는 이제 명백하게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당신하고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그 내용 증명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초반에 음, 미리 고지를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건 대부분 있을 테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야, 그리고 그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저 임대보증금 그 부분도 이제 현실상으로 어렵진 하지만 돌려주고 시작하는 게 그게 이제 그 과세소득이 아닌 쪽으로 분류가 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임대보증금을 음,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음, 진행을 하게 되면 음, 이게 아직 임대 관련된 것들이 아직 뭐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음, 라고 이제 세무당국에서는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예, 예를 들어서, 기간 끝났으니까 나가라. 그리고 너 나가면은 내가
그 보증금 정산해서 줄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제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 이제 그 지금 임대인의 의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 기간은 끝났으니까 이제 너 빨리 나가줘. 내가 돈 돌려줄게. 예, 뭐 그런 이제 지금 말한 좀 전에 말한 그런 거에 들어가는데 음, 문제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세금 그 나중에 그 판결 받아서 보증금에서 상당 부분 정산하고 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예, 그 부분을 세무당국에서는 또 세무실무에서는 아마 세금을 부과하려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왜냐하면 어쨌든 그게 뭐 건물에 손상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음. 기본적으로 건물을 쓰고 받은 대가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예.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음,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게 피해액에 대한 대가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예, 음, 과세당국에서는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차후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이 생기면, 어, 100% 과세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 그렇지, 예, 그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쉬운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납세자가 이제 음, 적극적으로 이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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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법원에서도, 이건 나의 이런 구체적인 피해 때문에, 어, 이만큼 책정을 한 거고, 그 어,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임대 기간에 대한, 뭐, 그러니까 내가 이용하지 못한 임대인으로서, 예, 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정돼 있다. 어, 별도로 책정된 부분은 내가 과세수로 인정하겠지만, 어, 내가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인정해줬는데, 어, 요거는 과세소득에서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어, 적극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소명을 해야겠죠. 예, 예. 그렇지 않으면 그런, 그렇지. 세무서는 다 과세를 하려고 하겠죠. 예, 그렇지. 예. 그리고 보통 음, 보면 이제 이렇게 음, 이제 차후에 뭐 판결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 전에 뭐 화해를 통해서든 음, 어떤 그 금액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음, 이제 임대인들은 이제 그걸로 근데 그게 이제 과세소득 이제 세무상 어떤 소득이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음, 그냥 거기서 종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이런 데 쟁점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네. 예,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임대하고 생계선서 발부할 때는 세무적인 부분을 생각하다가 예, 계약 종료되고 이제 나중에 판결 받아서 뭐 예를 들면 보증금 안 돌려주고 그냥 끝나는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비슷하게 마무리가 돼버리면 이거 세금 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겠네, 그지? 그렇죠. 그때는 아니 뭐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예, 아, 그냥 그렇네. 임대 기간이 끝났으면 그걸로 임대 소득은 끝이 나는 거고 임대 아, 보증금 정산과 뭐 이런 과정에서 이게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거예요. 예, 사실은 이제 원래 원칙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안 돌려주고 자기가 이렇게, 공제해버리고 하는 그 자체가 소득성인데, 그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생각을 못 하시네. 네, 예, 예. 음, 그리고 이제 참고로 네, 만약에 임대인이 음, 법인이라면 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법인은 어, 어차피 임대 기간이 종료되고 뭐 어떤 금액이 결정돼서 정산이 음, 되더라도 어, 법인은 다 어쨌든 법인 통장으로 다 돈이 들어오게 될 거고 어, 그러면 법인은 어쨌든 그게 무슨 소득이든 간에 예, 어, 법인세법은 어쨌든 뭔가 소득이 생기면 뭐 어, 다 수익을 잡기 때문에 어, 법인 수익으로 잡기 때문에 과세 문제가 거의 없고 실제로도 실무적으로도 이제 뭐 쟁점도 별로 안 돼요. 근데 그러면 그게 다 개인 그 문제들이죠. 아까 뭐 열거주의라고 하는 아까 내한테 그렇죠. 보내준 자료 그렇죠. 열거주의라고 하는 그 부분이 법인세가 아니라 그냥 일반 소득세에서 문제되는 건가? 그렇죠. 이게 아, 법인세는 이제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해서 아, 그러니까 법인의 순자산이 아, 증가하기만 하면 무조건 소득이에요. 근데 아, 개인은 순자산이 증가하더라도 그게 열거가 돼 아, 있어요. 아. 그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인이 만약에 어떤 손해배상으로 뭔가 돈을 받았다라고 해도 세금을 내야 되네. 그렇죠, 그렇죠. 법인은 예외가 아, 없습니다. 예. 아, 개인의 이 쟁점은 개인만의 문제예요. 예. 법인세라고 하는 약간, 아까 순자산 증가설? 예. 그러니까, 그 자체를, 그러니까 뭐 소득으로 보고, 법인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시키는 거구만.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뭐 명목이 여하를 불문하고 뭐 아, 설령 누가 공짜로 증여를 했다 아,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법인은 쟁점이 없는데 개인들만의 음, 문제죠. 예, 혹시라도 이제 음, 아까 말했듯이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배상이면 어, 이게 과세 소득에서 빠질 수 있는 여지가 개인들은 있으니까. 개인들이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사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소송하다 보면 음, 그런 이제 합의될 때, 예, 판결로 가면 뭐 여지 없지만 합의될 때는, 뭐 보증금 만약에 1억에서 예, 예, 그 얼마를 까고 막 한 2천만 원만 돌려준다라고 하면 8천만 원을 깠는데 네, 예, 그 8천만 원 공제한 것 중에서 그 임대인 입장에서 네, 예. 건물주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쪽으로 이렇게 그 얼마를 깐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아, 근데 그렇긴 한데 이게 음, 이제 법원이라고 하는 어떤 아주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기관에서 음, 뭔가 이렇게 이건 구체적인 손해배상이 맞다라고 음, 인정해주지 않는 이상은 음. 실무적으로는 어, 인정받기 힘들 겁니다. 과세 당국에 통해서는. 예. 근데 이제 법원은 사실은 또 어떤 어떤 기능자, 법원의 기능, 판결의 기능, 뭐 재판의 기능이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 예. 거기에 이제 집중돼 있으니까 음, 당사자가 또 서로 합의해서 뭐 공제하는 8천만 원 중에서 손해배상이 3천이고 임대료 그 공제 명목이 5천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합의해서 오면은 음. 또 해주는 경향도 있거든 법원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좀 임대인들이 좀 챙겨야 될 게, 어, 물론 법원은 어쨌든 뭐 어떤 화해 중재하고 조속, 그 평화로운 종결,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지만, 어, 임대인은 이제 이 속에서 이 합의되는 결과의 문구 속에서도 음, 과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를 음, 염두에 두고 음, 적극적으로 이제 그 판결문 안에 음, 그러니까 나의 피해액이 얼마고 어떤 피해가 음, 있었고 그래서 음, 법원이 그 부분을 인정을 해줬다라고 음, 하는 부분을 좀 이제 적극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반영이 되게 음, 좀 하는 것도 팁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또 소송 대리인도 이제 그런 부분을 그 염두에 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명도 또는 뭐 그 어떤 뭐 저기 임대료 공제 음, 뭐 이런 민사 소송에 불과하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세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소송 대리인도 좀 신경 써야겠다 그래.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음, 그 판례를 보면 대부분 재판 판결문을 보면 음, 어떠하게 나와 있으니라는 그 심판례들이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차피 뭐 조세 심판원이나 뭐 과세 당국에서도 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법원 판례에 따르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네. 예, 예. 내가 저기 옛날 처음 근무했던 게 율촌이잖아. 네, 법무법인 율촌. 음. 율촌에 있을 때 거기가 이제 세무 전문 어, 그 어, 법인이다 보니까 예, 그때 그 파트너 변호사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더라고. 예, 항상 민사적인 분쟁을 어떤 해결하거나 다룰 때 예. 항상 한켠으로는 세무적인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아유, 그 그렇죠.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배웠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실무상으로 요즘 실감하고 있지. 음, 그렇죠. 예. 그리야. 오늘 도움 많이 됐네. 고마워. 됐습니까, 이제? 끝.